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11월 29일 시장이 11시 정도를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미크론바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걱정되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지금 시장은 밀려는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 0.47%라고 코스닥 시장이 0.48% 밀리고 있지만, 결국 이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이 지금 장 중이기 때문에 장이 끝나봐야 알지만, 이렇게 전체로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오미크론발로 인해서 아침에 개인들의 투매만 좀 심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물론 장 끝나봐야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나오겠지만 시간별 투자 상황을 보면,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강하진 않아요. 그러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개인들의 오미크론발의 이런 어떤 공포로 인해서 투매가 있었고, 이거를 금융투자에서 거의 다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시장, 양시장 다 개인들만이 홀로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세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죠. 결국 이 오미크론발의 공포가 개인들한테만 심하게 있어서 개인들의 강한 이 매도세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이 베트남의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사실은 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주가를 이어가고 있는 HLB죠. HLB 나노코박스 개발 진행 상황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 27일 베트남의 한 언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 과학기술훈련부가 11월 21일자 공식 파견 번호가 있어요. 1652 BYT K1ET를 통해서 이 나노코박스 백신의 3상 추가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허가가 약간은 지연이 된 상황이죠. 따라서 이 추가 서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추가 서류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이번엔 좀 승인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제발 승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전에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 이슈에서 굉장히 잘 올라왔다가 베트남에서의 이 긴급 승인에 대한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거의 제자리로 회귀하던 이런 상황까지 걸렸죠. 특히 오늘은 시가가 굉장히 낮게 출발해서 위험했는데 좀 많이 복귀는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장 중이라 장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장기적인 추세는 우하향 중이죠. 저번 달 9월 달쯤에 이렇게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이전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졌는데,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 선을 끼면서 중요한 이제 월봉의 변곡점 자리까지 와 있어요. 이때 가격이 35,000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좀 근접하지 않았나 나름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러한 모든 이 판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예전에 이 변곡점들 강력한 이 지지선 자리까지 거의 밀려 있죠. 이제 웬만큼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크게 계속 무너지고 있었죠. 사실 공매도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공매도가 조금 장난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리스크가 돼요. 어제도 제가 살펴드렸지만 메릴린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 10%대 거의 두 자릿수 육박하고 있죠. 10%, 10%, 11%, 14%대 두 자릿수 육박하고 있는 너무 좀 심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리스크가 되고, HLB 생명과학도 거의 8%대, 3%대, 5%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공매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승인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좀 희망을 갖죠. 그러고 이 호난회장 쪽에서도 결국은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이 대량 생산을 하고자 공장 증설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이 문제입니다. 오전에 알려드렸듯이 베트남 보건당국이 파스테르 연구소, 나노젠, 군의관학교 세 군데에 이 나노젠의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4일까지 제출할 요청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심사를 하고 그 보호 효능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안쯤이면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이번에 좀 잘 돼서 좋은 승인 결과로 나오면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죄송합니다. 밀릴 만큼 좀 밀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 선 자리까지 와 있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가로 무너져 있는데 이번 달에 이건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봉에서 역시 이제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주가의 행복 구간이 있었는데 이 자리까지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까지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일봉에서는 241선을 기준으로 하회하고 있죠. 사실 추세가 마냥 좋게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HLB에 대한 실망이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은 언제까지 올라가지만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지만도 않기 때문에 좋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HLB 제약이나 넥스사이언스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일 추세가 불안한 건 이 친구들이죠. 바닥 대비 벌써 10배 이상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서 사실은 내일이 월 말이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위에서 끝나줘야 되면 12월 달에 20개월 선 밑에서 출발하게 되면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점은 상당히 리스크가 되고 넥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내일이 월 말인데 내일 월 말상 이 10개월 선에 못 올려놓게 되면 역시나 떨어지죠. 물론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기준을 잡을 것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HLB 제약 같은 경우 20개월 선, 넥사이언스 같은 경우 10개월 선이 이탈할 때 상당히 크게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에 맞는 나름 대응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트리비엔트인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이 무너져서 떨어졌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 종가상 5개월 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5개월 선 가격이 13,500원대가 되고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걸 지켜준다는 건 개인 대하는 게 아니죠. 이 주식의 수급 세력, 즉 매수세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걸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주봉에서는 이제 길게 보면 20주선, 노란 게 20주선이죠. 이 황금주선을 깨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일봉에서 오늘 개파락을 한 건 굳이 지트리비에티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돌아나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HLB 파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다 다시 올려놓고 있죠. 사실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모든 주식은 월봉에서 5개월 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벌써 9월 달에 위험 신호가 있었고 이 자리를 깼을 때 20개월 선 가격인 1,500원대에서 돌아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했고 오늘 저점 여기를 딱 찍었습니다. 즉 이번 달에 이걸 잘 지켜주고 다음 달부터 돌아나가야 추세가 전환이 되고 돌아나가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좀 밀리긴 해도 이제 어느 정도 그만 바닥 다지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 넥스사이언스와 HLB 제약은 좀 위험한 상황이고 HLB나 치명적도 위험하긴 하지만 더 이상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밀리지 않을 확률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고 어제 주말 영상하고 새벽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오미크론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제가 장 초반에 따라붙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물론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갭을 띄워서 올라갔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강한 수요 이런 게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만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역시나 예전에 이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예전 고점도 이전 고점들 중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나름 좋아 보입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은데 사실 프레시오 파마, 프레시바이 로직스의 이슈를 잠깐 제가 살펴보면 일단은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상황이 좋고 이 친구들도 월봉에 전체 대바닥을 찍었었죠. 그러고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가 좀 살아나면서 다시 돌아가고 있고 주봉에선 정확하게 우선 깨지 않았죠. 이렇게 5주선을 깨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20주선 돌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프레시 바이오파마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다시 예전 고점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죠. 어쨌거나 오늘 백신 관련주들은 당분간 다시 한번 좋은 이 기대감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백신 관련주들이 예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5배, 10배 이렇게 20배 가까이 올라온 mRNA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고점도 이런 데들이 왔을 때 적당히 차익 실현해주는 이런 방법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장이 끝나봐야 수급상을 알 수 있는데 HLB의 수급상을 잠깐 투자자매 동향을 잠깐 보면 오늘 일단 장 중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잠깐 잡히고 있고 HLB 생명과학은 이 사거래일째 지금 매수세가 잡히고 있죠. 물론 공매도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해도 결국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자리가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 즉 저점에서 아마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어느 정도는 바닥 다지기를 해서 좀 들어갈 만한 위치에 있나라는 좀 희망적인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